고종 시절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황에스더를 바탕으로 한 웹툰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홍준희입니다.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는 지난 2019년 다음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작품입니다. 더불어서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황해덕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이 웹툰은 잘 알려져 있는 김원봉, 안중근, 유관순 등의 위인이 아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 황해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는 니키, 별구 작가님의 작품으로 한 편당 약 60컷의 24화 완결작입니다. 주인공인 조선이 과거로 떨어지게 되는 흔한 클리셰의 타임루프물이지만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위인의 운명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과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밀 한 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현대에서 톱 아이돌인 힉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역사에 대해 심각하게 무지한 조선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역사 문제를 틀려 망신을 당한 후에 이름 모를 팬에게 독립운동가들이 찍힌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눈을 뜬 곳은 일제치하의 1919년 대한.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황해덕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의 조선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는 실제 1919년 고종 황제가 사망한 대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2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연도죠. 작품 내에서도 두 독립운동을 비중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식과 월식을 매개체로 조선이 과거와 현재를 드나들 수 있는데요. 조선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는 일식이 일어났으며 이름 모를 팬에게 받았던 사진은 황해덕과 자신이 찍었던 과거의 사진으로 결말까지 꽤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쓰여집니다.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의 주인공인 황해덕은 실제 독립운동가였던 황에스더를 재현한 캐릭터입니다. 선교사의 권유로 동경 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 동경 유학생회를 조직하며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열변했습니다.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끌려가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금방 풀려났습니다. 3.1운동에 사용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기 위해 보성학교 인쇄소로 향하던 중에 과거로 떨어진 조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조선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을마다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만세운동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한다며 심지를 굳히는 강인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조선은 대한민국에서 남성 아이돌로 활동 중인 톱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도 모르고 우길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오는 등 역사에 심각하게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애덕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애덕과는 반대로 애덕이 독립운동이라는 힘들고 고된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어리고 회피적인 성격으로 자신이 살던 모든 것이 해방되고 평화로워진 미래로 애덕과 함께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실패하게 되고 원래 살던 시대로 돌아온 조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오는 김마리아와 홀, 그리고 유량극당 단장. 김마리아는 실제로 동경 유학 시절부터 황해덕과 함께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애덕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동경에서 경성으로 돌아오죠. 후에 만세운동을 전파하던 조선일행과 황해도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찍은 사진이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홀은 애덕을 가르친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애덕이 동경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죠. 애덕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며 후에 애덕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을 때 선교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조선과 면회를 하기도 합니다.
유량극단 단장은 3.1운동 직후 순사들에게 쫓기던 애덕과 조선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조선 일행을 단원으로 이장시켜주며 잡일을 시키는 대가로 안전하게 황해도까지 이동시켜주는 호탕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명은 반대로 대립관계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오연주는 애국 부인회 회장으로 본래는 애덕과 조선을 챙겨주고 독립운동에 힘쓰던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배신을 해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옆에 강낙원이 바로 오연주의 남편으로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하니 이제 그만두라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인 유군수는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한때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일본 제국 대구경찰서의 형사로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확실하게 다가오는 큰 적으로 애국 부인회가 모았던 자금을 조선 총독부의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친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 참 화가 나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자 3.1 만세운동 101주년인 2020년. 단 하루라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학번 홍수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작품은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나요? 유관순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황해덕을 아시나요? 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중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특히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는 작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웹툰에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게 된 웹툰입니다. 그럼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작품 소개 및 계획 의도입니다. 주인공 조선은 개기일식으로 인해 일제감정기로 돌아가 독립운동가 황해덕을 만나 3.1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타임슬립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계획 의도는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작품으로 하여금 작품에 등장하는 황해덕, 김마리아, 오현주 등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알게 해주며 무능하게만 취급했던 여성 또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것과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참여한 작가는 글 니키, 그림은 별구님이 맡았으며 장르는 역사 판타지 순정입니다. 분량은 한 편당 60컷에 24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로그라인입니다. 독립운동가 황해덕과 현대에 살고 있는 아이돌 조선이 시공간을 넘어 일제 치하에 대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는 2019년 현대에 살며 유명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은 퀴즈대회 프로그램에서 19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다고 대답하며 우길기가 그려진 옷을 입는 등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와 함께 개기일식이 일어나며 조선은 황해덕이 존재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황해덕을 도와 3.1운동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일제의 탄압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 판타지입니다. 배경 설정입니다. 황해덕, 황에스터라고 불리는 인물은 1892년부터 1971년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활동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1919년 2월 6일 동경 유학생회에서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열변하며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주동 학생으로 경찰에 잡혔다가 곧 풀려났으며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여성 대표를 파견할 임무를 띠고 몰래 입국하였습니다. 여성 대표는 신마실라가 선정되고 그의 여비 마련을 위해 노파, 일본 여인 등으로 변장해 지방 연고지를 찾아 모금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던 3월 19일, 일본 경찰에 잡혀 그해 8월까지 옥고를 치렀으며 추록 후 여성계 독립운동이 부진함을 개탄하던 김마리아와 더불어 애국 부인회를 확대, 재조직하고 총무직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상해 임시정부 애로에 군자금을 송달하던 애국 부인의 실상이 일본 경찰에 탐지되어 애국 부인의 임원이 일제에 검거될 때 함께 검거되어 대구경찰서로 넘어가고 재판 결과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며 동포 재수들의 선도 계몽했습니다. 형기 1년을 남기고 가출옥한 뒤 이화학당 대학부 3학년에 편입하였습니다. 졸업 후 모교의 사감 겸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캐릭터 소개입니다. 먼저 주인공 황해덕, 황에스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독립운동가 황해덕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애국심이 강하며 용기 있는 모습으로 3.1운동 및 독립에 힘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조선은 역사에 대해 무지하며 힉스 멤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톱 아이돌로 활동하며 개기일식과 함께 교통사고가 나고 과거로 돌아가 독립운동가 황해덕과 함께 3.1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김마리아, 후일 황해덕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설립하고 혁명 여걸로 불렸던 독립운동가입니다. 황해덕을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설득한 인물이며 후에 일본에서 귀국해 3월 2일 황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결합하여 황해도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오현주, 집안 전체가 사회운동에 투신한 영향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대한혈성부인회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애국부인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으로 붙잡힌 독립투사들을 위해 은밀히 돈을 모아 수감자들을 돕는 활동에 나섭니다. 강낙원, 체육계에서 민족을 이끌었던 명사였으며 오현주의 남편입니다. 조선에게 자신의 선배, 유군수를 소개시켜주고 황해덕을 석방시킬 방법을 알려줍니다. 조선은 독립이 불가능하며 자신과 부인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결사단에 모두 잡혀갈 것이라는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유군수, 그는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며 1907년 군대가 해산된 뒤에는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고 그 후에는 서울 YMCA 회관 내부의 유도 검도부를 운영했습니다. 유군수와 강낙원은 유도 검도계에 가까운 선후배로 한때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선 체육계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작중 이미 일본편에 서 있는 형사였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강낙원, 오현주 부부에게 애국 부인의 명단을 넘겨주며 살려주겠다며 설득합니다. 자, 황해덕을 만나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황해덕이라는 인물을 통해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웹툰을 꼭 읽어보시고 역사에 대한 지식과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박원찬입니다. 첫 번째로 작품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드신 분들은 그릴 니키, 그림 별구님이 제작하셨습니다. 장르는 역사, 판타지, 연애, 순정입니다. 분량은 웹툰 24화에 약 60컷입니다. 타겟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전 연령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 역사 판타지라는 신박한 소재로 역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절 하면 유가순 열사가 생각나는데 다른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소개하였습니다. 로그라인 및 시놉시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물을 것이 없다. 시놉시스는 독립운동가 황해덕과 현대에 살고 있는 아이돌 조선이 시공간을 넘어 일제 치하에 대항해서 만난다. 배경 설정. 1919년도 3.1절 배경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보성학교 인쇄소. 이곳에서 기미 독립선언을 인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1절 탁골공원. 이곳에선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공공연히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캐릭터 소개. 조선, 한국 힉스의 아이돌.
사고 이후 갑자기 과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황해덕을 만나 독립운동의 꿈을 돋습니다. 황해덕, 독립운동가. 이동하는 도중 우연히 조선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오현주, 대한혈성 부인회를 조직한 여성. 갈 곳이 없어진 조선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강낙원, 오현주의 남편이며 채욱인. 유근수에게 설득당해 오현주에게 독립운동을 포기하자고 합니다. 유근수, 일본 제국 대구경찰서의 형사 또는 강낙원의 사원입니다. 오현주에게 애국 부인회의 명단을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조선 황해덕을 주제로 기획서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유혜진입니다. 우선 차례는 첫 번째 기획 위도 및 목표, 두 번째 작품 설명 및 시놉시스, 세 번째 배경 설정과 네 번째 캐릭터 설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는 우리가 살면서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던 주제를 웹툰으로 만듦으로써 흔하지 않은 소재가 쉽게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잘 알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알고 기억해낸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독립투쟁을 위해 다같이 모여 일제와 외로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한치 거짓 없이 담았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독립운동을 한 인물들과 조선이 같이 나온 사진이며 조선이 과거로 오기 전 받았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작품 설명 및 시놉시스입니다. 본 작품은 글, 느끼, 그림 별구 작가님이 제작하셨으며 장르는 지식과 순정, 그리고 독립운동가입니다. 분량은 웹툰 24화 약 50컷 정도가 되겠고 타겟은 주로 웹툰을 자주 보는 10대에서 30대까지 정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라인.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물을 것이 없다. 저는 이 로그라인이 매우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인물인 황해덕의 성격을 이 문구가 가장 잘 나타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놉시스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인기 아이돌 조선이 원인 모를 사진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조선은 과거 일제치하의 대안으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 독립운동가 황해덕을 만나고 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생사를 오가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배경 설정입니다. 배경은 1892년도부터 1971년도 황해덕이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모티브로 나온 건물들로 탑골공원과 경성보 태화관이 있는데 우선 탑골공원은 원각사라는 절터에서 만든 공원으로 3.1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지며 이곳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으로 경성보 태화관에서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소개입니다. 이 인물은 실제 인물로 이름은 황애덕, 황애시더로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일명 애덕, 애시덕으로 졸업 후 곧장 숭의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 동료 교사 김경희와 친구 안정석과 더불어 비밀결사대 홍주회의 자해 설립을 조직하며 지도하였습니다. 미래에서 온 조선을 매우 아끼고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이후 1925년 미국에 유학해 콜롬비아 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이 인물은 가상의 인물로 현대시대에서 최고 인기 아이돌이며 왼쪽의 이미지에서 나타난 듯이 잘생겼지만 행실은 멍청하고 단순합니다. 역사에 대해 매우 낮은 이해도와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경각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역사에 대해 점점 경각심과 관심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일제시대의 과거로 가게 되어 황해도과 같이 다니면서 점차 역사를 배우게 되고 애국심이 강해집니다. 이후 현대에 돌아와 독립기념관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애국심이 돋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달라진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겠죠? 다음은 이군수입니다. 이 인물은 실제 인물로 물욕이 매우 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입니다.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으로 군대가 해산한 뒤에는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했고 그 후에는 서울 YMCA 회관 내부의 유도 검도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강락원과는 유도 검도계의 가까운 선후배로 강락원을 가르쳤으며 일본 제국 대구 경찰서의 형사인 것을 숨기고 조선과 강락원을 속이고 애국 부인의 명단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화애니 콘텐츠학과 기획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꿈의 날개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권기옥의 윈난육군 항공학교의 졸업과 비행사 독립운동가로서의 성장이 목표이며 주목받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려내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기획 의도입니다. 일대기를 모티브로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여 만든 창작물로 전하고 싶은 역사의 이야기와 함께 작품으로서의 재미와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은 손상민 작가님, 작화는 홍예림 작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학원, 독립운동가로 분류되었으며 분량은 50에서 70컷 사이로 총 23화로 완결되었습니다. 타겟은 독립운동에 관련된 창작물에 관심 있는 모든 연령층입니다. 비행사의 꿈을 갖게 된 권기옥은 비행사 독립운동가가 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윈난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본 영사관의 추적을 피하며 윈난육군 항공학교에서 비행사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작품 배경은 실제 주인공이 다녔던 윈난육군 항공학교로 설정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중국에 있는 학교의 사진입니다. 캐릭터 소개 첫 번째는 주인공 권기옥입니다. 17살의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를 꿈꾸게 된 권기옥은 한인 비행기 학교에 들어가려 했지만 학교의 재정 악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일 운동으로 유치장에 갇히지만 임시정부 윤흥념의 도움으로 탈옥 후 이시영 선생께 추천서를 받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탕지야오 윈난 성장이 설립한 윈난육군 항공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윈난육군 항공학교 졸업 후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요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천리는 윈난육군 항공학교의 수석이며 권기옥의 부탁으로 이론 수업을 도우며 주인공을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캐릭터입니다. 임무영은 권기옥의 한국인 입학 동기로 주인공을 아끼며 멀리서 응원하고 광복 이후엔 육군 항공군 사령관이 되어 만납니다. 윤흥령은 임시정부의 신출기무 연락원으로 등장합니다. 유치장에 갇힌 권기옥의 탈옥을 돕고 중국에 간 권기옥에게 이시영 선생의 추천장을 전해줍니다. 탕지야오 윈난 성장 장군은 윈난 육군 강무학교의 설립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권기옥 독립운동가의 윈난 육군 항공학교에 입교를 뒀습니다. 프랑시스 중위는 프랑스 꼬드롱 항공사에서 파견된 윈난육군 항공학교의 비행교관입니다. 권기옥의 재능을 알아보고 비행훈련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강민은 윈난육군 항공학교에 한국인 전학생으로 등장합니다. 일본 영사관이 학교에 심은 스파이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다나카 경부는 총독부의 일원으로 항일운동으로 고문 중인 권기옥의 탈옥을 시작으로 주인공을 쫓는 인물입니다. 강민에게 가족을 인질로 삼아 스파이를 하게 만들고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 계략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꿈의 날개 콘텐츠 기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 꿈의 날개.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노승현이라고 합니다.
꿈의 날개는 작년 20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다음 웹툰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삶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권기옥같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기 위한 작품입니다. 또 기존의 역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웹툰이란 매개체를 통해 쉽게 독립운동가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했습니다. 꿈의 날개는 손상민, 홍혜민 작가님이 같이 참여하셨고 한화당 약 70컷 분량이며 총 24화로 완결난 작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 웹툰 형식으로 한 것처럼 작품의 독자층은 연령이 무관하며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나의 꿈은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날아올라 일본 왕궁을 폭격하는 것. 권기옥은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일제의 압박 속에 살았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꿈의 날개는 그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하여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인물, 단체, 에피소드 등을 창작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권기옥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20년대부터 1980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기옥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했던 업적들을 보여주며 그 전의 이야기까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으나 권기옥의 노력과 주변인들의 도움을 보여주며 독립운동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의 바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꿈의 날개의 주연이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권기옥입니다. 실제로 평양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등으로 활약했으며 1920년대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기까지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중국군에 들어가 10여 년간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항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기옥이 들어갔던 원난 육군 항공학교 1기생 중 수석이었던 천리입니다. 1년 뒤처진 권기옥에게 시간을 내주어 이론 공부를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후에 권기옥에게 우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가져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권기옥의 거절과 영원한 친구가 되자는 제안을 이해해주며 받아들입니다. 같은 1기생이었던 천리 외에 이영무, 장지일은 권기옥의 친구입니다. 권기옥을 사회적 편견 없이 바라봐주며 응원해주던 인물들입니다. 권기옥이 수영자일 때 탈출하는 걸 도와주었던 윤응념입니다. 작품 중 초반에 나왔던 인물이며 범장술에 능하고 임시정부의 신출기물 연락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흔히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도산 안창호입니다. 권기옥이 원난 육군 항공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난 육군 강모학교 설립자 탕지야오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인물이며 권기옥이 원난 육군 항공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여소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을 알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의 날개를 발표할 2020-41013의 김효원입니다.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획 의도 및 목표고요. 두 번째 작품 소개, 세 번째 캐릭터 소개가 있습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 중 한 분이신 권기옥 독립운동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차별화로는 권기옥 독립운동가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대기를 모티브로 하여 작가의 상상력을 더할 뿐 차별화는 거의 없습니다. 작품 소개. 글 손상민 작가, 그림 홍혜림 작가입니다. 장르는 드라마 학원이며 웹툰 분량은 24화 약 50컷 정도이며 독자층은 10대에서 20대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그라인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또 찾았다입니다. 시놉시스인데요. 일본 경찰한테 잡혀 여러 번의 고문을 당하지만 동포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되어 중국에서 자신의 꿈이 비행사를 이루려 하지만 일본 경찰한테 들켜 생사가 오고 가는 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으로는 시대적으로는 1923년 일제강점기이고 공간적으로는 원난 육군 항공학교에서 벌어집니다. 캐릭터 소개입니다. 주인공이고요. 이름은 권기옥 독립운동가이며 평양에서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으로 비행사의 꿈을 가지게 되며 일본 경찰에 잡혀 수차례의 고문을 악착같이 견뎌내 동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원난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해 자신의 꿈이 비행사를 이루려 합니다. 다음으로 조력자입니다. 이영무이고요. 성격이 착하며 권기옥 운동가와 동기로 힘든 상황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찰리이며 머리가 좋아 수석이며 권기옥 운동가가 공부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적인데요. 민강이며 단학가한테 가족을 잡혀 권기옥 운동가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아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단학가로 일본 경찰로 그녀가 중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자 민강을 가족을 빌미로 잡아 암살을 시킨 배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제감정기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다룬 꿈의 날개에 대한 기획서를 맡게 된 20학번 B반 조예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획 의도 및 목표, 두 번째, 작품 설명 및 시놉시스, 세 번째, 캐릭터 설정이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기획 의도 및 목표입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다른 나라 시점으로 패배국이란 이유로 멸시를 받고 살았지만 강한 의지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다버릴 수 있는 긍지를 표현했습니다. 일제의 겁탈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요. 이 또한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설정 및 시놉시스. 작가로는 글 손상민, 그림 홍예린 작가님이 맡으셨습니다. 장르로는 드라마, 학원, 독립운동가를 다루고 있고 웹툰은 유시컷 내외 25화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층은 20, 30대 역사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로는 대한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로 휘날리던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꿈을 이뤄 일제를 위협하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캐릭터 설정으로는 권기옥,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의 강한 긍지와 의지가 있었으며 일제를 폭파시키려는 큰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어렵지만서도 자신의 목표를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꿈의 날개에 대한 기획서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